네, 여러분, 하태민 경제TV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또 최고급 특급 방송입니다. 하태민 경제TV인데요. 우선 어제 미국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미국 CPI가 나왔는데요. 반응은 다소 싱거웠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제가 데일리를 썼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새벽까지도, 어제도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자, CPI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CPI가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어요. 내용도 좋다. 수치도 좋았지만, 우선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보다 다 낮았어요. 낮았고, 그 다음에 주거비, 그 다음에 식품비, 이런 것까지 지금 하락 조짐이 보여서, 하락 조짐이라기보다는 현저히 둔화, 상승이 현저히 둔화되는 조짐이 보여서 내용도 좋았다. 그래서 굿이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어제 보면요. 대강 초반에는 0.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삐끄러지더니,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9%. 이 말은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미 이달 들어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이제는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어제 심드렁한 반응의 결과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좋은 거는 좋은 일이나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주식시장이 그게 그렇게 긍정적 반응을 할 수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좋기는 좋은 내용이었어요. 어제 만약에 물가지수가 더 올랐으면 참 낭패인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어제 미국 시장의 반응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보면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지표가 좋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좀 하락을 했고, 국제 금값도 좀 윗꼬리가 달리면 좀 밀리는 모습, 그 정도 외에는 딱히 뭐는 없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만 그 속에 테슬라가 이제 좀 빠졌죠. 테슬라가요. 네, 테슬라가 어제 한 3.3% 빠졌는데, 테슬라도 요즘 나오는 얘기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해서 물건을 좀 많이 팔기는 했으나 가격 인하에 비해서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어. 근데 지금도 계속 이제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격 인하가 실적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속에서 사실은 미국보다는 지금 우리가 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일들을 좀 얘기해 드리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 보셨겠지만, 에코프로 리포트에 대해서 제가 제 관점에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무슨 말씀이냐 한다면, 제가 그걸 좀 찾아놨어야 되는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미지를 잠시만 한번 찾아볼게요. 요 이미지군요. 자, 어제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리포트가 나와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매도 리포트는 찬성입니다.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와야 되는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 중에 99.7%가 매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다. 그리고 지난번에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매수 의견 내놓고 지인들한테는 목표가를 훨씬 낮게 해가지고 팔아라 이랬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시면 제 카페 리포트는 좀 박한 편입니다. 저는 매수 리포트가 참 드물죠. 긍정적 관찰도 참 드문데, 최근에 예를 들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 의견이 뭡니까?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오르지만 저는 투자 대상 제외 이런 의견까지 제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거가 합리적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거가 합리적이냐?
자, 그분 리포트를 보면서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태도는 좋으나 근거가 제가 우리 애청자님은 아시겠지만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 리포트 내용 중에 이걸 보면서 이분이 좀 지식이 많이 부족하구나 소재에 대해서. 그래서 리튬 재련 방식이 광산에서 보는 직접 채굴 방식, 그 다음 연모에서 채굴하는 방식 두 개가 추출하는 방식 두 개가 있다 해놓고 밑에는 포스 퀄리티는 두 가지 방식 외에도 이걸 보면 제가 우리가 제가 바둑을 좋아하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들 두는 수를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해 외도 자체 리튬 추출 기술은 포스 LX 이게 외도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 애청자님은 제가 누차 설명드린 포스 LX라는 거는 염호에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DLE 방식 중에 하나죠. 많은 알버말이라든지 리튬 생산업체들이 DLE,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자 방식대로. 그냥 염호에서 추출하는 방식인데 두 가지 방식 외에도 한 걸 보면서 이분이 좀 이쪽을 참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들이 무리가 많았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핵심적인 거 또 여기 써 있어요. 이 의견을 받아 배터리에 쓰이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근데 요거를 저는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다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거나 배터리에 쓰이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는 전제로 본다면 앞에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2017년에 8만 톤을 한다. 8만 2천 톤을 한다. 8만 2천 톤은 8조죠. 수산화 리튬 톤 당점 1억 아닙니까? 근데 영업이익률 45%, 4.5%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줄. 알보말이라든지 지금 수산화 리튬을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들 영업이익률 30%에서 50%입니다. 4.5%는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전기차가 수요가 급감하지 않는 이것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시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리포트를 보면 이 내용도 보면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지금 한 8천억이다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어디에 있든 8천억 정도로 잡아놨더라. 여기 보면요. 6천억. 향유 가치가. 그러니까 잘못된 근거로 해서 결국 6천억 가치로 해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아마 애널리스트가 요즘은 서브 애널리스트가 있고 메인 애널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서브 애널리스트한테 이런 걸 같이 조사해봐. 본인도 잘 모르니까 소재 부분을 했더니 요것도 잘못된 거예요. 요게 지금 7조, 제가 볼 때는 7조 8천억이 됐어야 되는데 7,870억이 돼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보면 7조 8,700억이 맞고요. 영업이익률도 훨씬 높았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수치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해석해서 결국 매도를 했지 않겠느냐, 매도 의견을 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런 수치를 만들었다 하면 좀 상당히 질이 나쁘죠.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 전제들을 볼 때는 배터리에서 있는 수산 리튬을 생산한다고 전제했다면 여기 이 리포트가 이 수치,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오류는 수치는 상당히 그냥 비상식적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방식 외에도 포스코가 이런 거는요. 제 카페에 보면 제가 다 포스 LX 방식이 뭔지 우리 정현님, 프로님, CEO님한테는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보면 다 제가 설명해 놨어요. 애널리스트님 혹시 제 카페를 보신다면 여기 포스 LX입니다. 포스 LX는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포스 LX예요.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부에서는 또 우리가 확인할 바는 없지만 공매도 세력과 결탁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개인 투자자 의견도 계신데
저는 그게 완전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이 매도 리포트가 비상식적인 비합리적 근거에 의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 목표가 45만 원이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아직 이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는 지금은 숫자가 안 나옵니다. 사흘 후에 나오는 거니까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 돼 봐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정현님 프로연 시연님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다만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애청자님하고 저 정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시장에 뿌린 리포트는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비합리적인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제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이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이드로리튬부터 보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 영향이 좀 더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애널리스트까지 리포트를 써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조정받을 타이밍인데 저렇게 하는 바람에 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정현님 프로연 CEO님 중에 지금은 최근은 사실 저거 리포트 아니었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좀 이 구는 좀 과열이다. 누구나 좀 여기서 좀 조정 국면이다. 이런 건 느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어제 하락을 온팡지게 맞으신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있으시면 조금 이 부분은 스스로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 프로님도 그렇고 정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추천주가 전부 다 급등한 날이 4월 4일이었는데 이날에도 제가 방심 더 긴장해야 된다. 방심할 때부터 수익 큰 소식이 난다. 절대 방심하지 말라. 지금 얘기다. 이렇게 대응하라 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다가 뭔가 이러시면 우리 하 대표가 이미 이때부터 뭔가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때 같으면 어제 출발 때 분위기가 조금 싸하다면요 일단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천주가 있는데 여러분 매매할 때 꼭 내가 고점에 팔아 저점에 살 이러지 마시고 안 팔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팔았다. 그냥 좀 찜찜하고 이런 좀 전반적으로 볼 때 조정이 올 타이밍이다 하는 건 이번엔 누구나 좀 느꼈거든요. 그러면 팔아. 그리고 중간에 장중에 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만 먹었다 하면 그만큼 먹은 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상투에 팔아서 바닥에 사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뭔가 찜찜할 때는요 일부씩 팔다가 좀 빠지면 다시 채워넣고 이래서 그 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근데 이제 평소에 이럴 때 하시면 곤란한데 이럴 때 막 고점에 사고 저점에 사고 사고 이렇게 하려면 망합니다.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게 되는데요. 이런 국면은 우리가 좀 이번엔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어제 엄청나게 하락을 맞으신 분들은 조금 앞으로는 매매를 좀 신경 써주십시오. 특히 우리 정현님, 프로현님은 제가 계속 이번에 조언을 드렸는데 자 그러시고요. 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에코프로 이런 데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종목별로 다르겠죠. 하이드로리튬은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어제 뉴스가 났는데 자 요게 유형자산 양수결정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요게 났어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99,900평 3만평이네요. 99,900제곱미터 3만평이네요. 151억입니다. 그런데 그럼 평당 한 50만원 되겠죠? 등기 예정일은 9월 11일 농어촌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밑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정은 농어촌 공사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어제 일시불로 다 내버렸죠.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원래 분할로 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이런 새만금 산업단지를 판매하면서 야 일시불로 다 내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야 입주하는 회사마다 9월 말까지 내면 잔금 내고 나면 등기 이전 해가지고 공장 지어 이런 건데 일시불로 어제 내버렸어요. 4월 10일. 하이드로리튬 뭡니까? 9월 말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 내고 당장 착공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또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이게 뭐 회사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계약금 10% 걸어놓고 9월 말까지 천천히 하면서 언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뭡니까? 내가 지금 한시가 급하다. 내가 지금 9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당장 착공을 해야 된다. 이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결국 제가 확인되는 자신감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요. 하이드로리튬, 리튬 플러스만이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지금 양산 판매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그에 대한 자신감을 여기서도 읽을 수 있다. 네. 일시불로 그냥 줘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이 어제 시간 내로 많이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한 6% 올랐죠. 그래서 어제는요, 워낙 시장이 다 쫄아가지고, 투자자들이 다 쫄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는데, 오늘은 좀 야무지게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시장 전체적으로 워낙 이번에 좀 심하게 올랐으니까, 앞으로 며칠 조정이 좀 야무질 수도 있습니다. 종목별로. 근데 이 하이드로리튬은 일단 상당히 알맹이는 게 나타났고, 어바리튬도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바리튬도 똑같이 어제 잔금을 줬어요. 그냥 하이드로리튬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어바리튬 어제 주총 소집별 어바리튬은 탄산리튬 만들죠. 탄산리튬 새만금의 탄산리튬인데요. 여기도 91억 어제 뉴스에 났죠. 전액 다 일시불로 줘버렸습니다. 이건 탄산리튬 공장을 만들어서 이 탄산리튬을 하이드로리튬의 수산은 리튬으로 공장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소재를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독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도 잘 되고 에크프로도 잘 돼가지고 우리가 빨리 중국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이 뜻밖의 지금 이게 이제 주총이지만 임총이죠. 임시주총. 임총을 결의를 했는데 5월 26일 지금 주총한 지 3월 29일 날 주총했는데 갑자기 2달 만에 임총을 합니다. 뭔 내용입니까? 봤더니 상호 변경. 네. 그리고 리튬 포 어스로 상호 변경. 리튬에서 리튬 포 어스. 어스는 지구입니다. 지구를 위한 어스. 네. 지구를 위한 리튬. 아니 상호 변경이 뭐가 급하다고 정총을 한 지 2달 만에 임총을 엽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전흥 박사의 전흥 대표의 뭘까 아주 중요한 생각이 여기 담겨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뭐냐 어반이란 거는 폐배터리잖아요. 폐배터리만 좀 제한적인 느낌이잖아요. 어반 마이닝. 근데 어스라고 한 거는 전흥 대표의 특허 제가 주요 특허가 3개가 어반 리튬으로 갖다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서 염호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염호 개발을 누르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어스까지 확장시킨 거는요. 그래 그 관련한 기술은 제가 이슈 분석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본다면요. 어반 리튬 3대 특허 해가지고 전흥 박사의 CULX가 이 포스 LX도 전흥 박사의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보시면 발명가 전웅으로 되어 있어요. 포스 LX도 그 전흥 박사가 포스코 재직 시에 발명한 거예요. 그걸 더 진보를 해가지고 여기는 뭡니까? 포스 LX 칼슘과 제거해야 돼. 칼슘과 마그네슘은 전 세계 염호의 97%가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서 개발을 못합니다. 지금 기술로는요. 그런데 이거는 제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세계 97%.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염호는 3%, 움브레, 무에르토, 칠레, 아타카마, 이런 거죠. 우유니 사막에 있는 그 뭡니까? 있죠. 지금 97%를 이제 개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총매발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CULX 기술이거든. 리튬 복합 조성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인산리튬을 요구하는 것도 그 염호 옆에 플랜트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인산리튬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탱크로리 담아가지고 새 빠지게 해안가에 있는 공장까지 옮겨야 됩니다. 그 움브르의 무에르토는요. 그 여기 도로를 닦아야죠. 그게 돈이 많이 듭니다.
연호 개발에 돈 드는 게 아니고요. 도로 닦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예,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장점 뭡니까? 버려진 97%의 연호 중에 미국의 경우에는요. 미국에 나스닥 상장사도 있어요. 연호 개발하는 회사가. 연호를 갖고 있는 회사가. 거기는 철도도 바로 연결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하고 우선하겠죠. 그래서 요쪽을 본격화하겠구나. 왜냐면 전웅 박사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 포스코 시절에 인산리튬 하는 요 포스 LX 하면서 칠레에도 플랜트를 만들었고, 네, 그 아르헨티나 움브레 뭐 이런 데도 본인이 다 만들었거든요. 지독한 분이죠. 그 고산 지역 가서 고산병도 심한데 그걸 다 몸으로 다 하신 분이라서 아마 연호 개발에 제일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것 때문에 어스란 이런 리튬 포 어스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네, 요것도 자신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호는 우리가 투자자들은 연호 잘 모르니까요. 그 먼 나라 얘기 아니냐? 나중에 한참 미래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을 거고요. 또 일부에서는 3, 4분기에 미국에 바로 플랜트가 설치된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후문도 들립니다. 이건 후문입니다. 확인된 바는 없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알버말 이런 회사들은 염호 위주로 개발하는 회사예요. 중국의 감통 리튬 이런 거는 이제 리튬 정광, 리튬 광산에서 나오는 거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염호 이게 사실 굉장히 기업 부가가치가 큰 겁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JM님. 이름 지을 때 처음에 좀 야무지게 짓죠. 그죠? 자, 아무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라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우리가 잘 모르시지만 실제로 대만이 그 둘러싼 일들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한다면요. 네. 네, 대만 그냥 이걸로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는 요겁니다. 이게 다 중국 영해다. 이게 1차선입니다. 1차선. 그 다음에 2차선이 일본부터 간 요게 2차선입니다. 이게 중국은 이게 다 자기들 내에다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만에 석유 수입하고 석유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이게 다 자기 내해다 해서 막 여기를 봉쇄를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말라 죽습니다. 그냥 석유 수입도 못하고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진핑이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 만났을 때 이런 자리에서 여기까지가 2차선이 여기까지가 우리 내해니까 야 오바마 씨 태평양은 두 강대국이 가지기에도 충분히 좀 넓다. 여기는 우리 거고 나머지는 네가 해라.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황당했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고마하십시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항해 자유를 자꾸 미국 군함들이 하는 이유가 여기가 공해다, 국제 영역이다, 중국은 니들 거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래서 대만과 관련된 일이 단순히 대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지금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막 땅을 넓히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영역을 넓히려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자튼 뭐든지 국제정세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소재를 하루 빨리 독립을 해야 우리 경제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로 그 속에 거서 제가 하나 더 해드리면 네. 지금 다행인 게 자동차가 괜찮습니다. 자동차가 참 우리 대단한 나라인데요. 그 시장이 지금 2차 전지 지금 반도체도 주춤하거든요. 반도체도 요즘 하반기에도 힘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죽을 수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네요. 그래서 3월에는 월간 최대 수출 했었고요. 4월에도 지금 10일까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동차가 효자 노릇을 물론 반도체 빈 곳간을 다 채우지는 못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모비스 뭐 이런 거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HL만도 이런 부품주를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들이 좀 시장에 활력소로 작용할지, 그래 시장에 제가 불쏘시력으로 표현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될지 이것들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2차 전지도 지금 쫄고 지금 반도체도 지금 애매하고 그런 상황인데 자동차라도 고개를 좀 들어서 종목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주식들이 좀 어떻게 될지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차가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요. 일시적인 일은 아니겠죠. 자, 지금 아침 출발 분위기 보니까 하이드로 리튬 어제 시간에 이어서 강세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본다면 자, 당사자 에코프로는 아침에 오늘도 큰 폭 하락 출발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막 그거 아니더라도 좀 쉴 때가 됐죠. 쉴 때가 됐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쭉 이렇게 되지는 않으려고 봅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좀 연착륙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아무튼 이번 띠에 느꼈지만 우리 애널리스트님들 좀 매도 리포트는 좋은데 합리적인 근거로 합시다. 자, 드리고 싶네요.